사업 주체 썼네. 여기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인데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해당되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요 연간 1년에요 주택은 20,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본금은 이제 3억 이상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자가 있다는 것, 건축부나 토목 분야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같은 거 갖추어서 누구한테 등록해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자본금 요건 같은 것들은 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겁니다. 자본금 3억 이상 있다는 것, 그리고 사무실도 있다는 것과 건축 분야 또는 토목 분야, 이거 대지 소송할 때는 토목 분야,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두고 있다는 것, 이런 거 확인하고서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1년에 몇 개 이상? 20개. 대지는 1마 이상. 이렇게 여러 개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 기술도 없이 주택을 건설해서 그냥 팔도록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요, 자본금 3억이나 기술자 한 명 없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등록해요, 안 해요? 등록 안 하고 사업합니다. 이제 우리 민간이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2월, 3월, 4월, 5월 여기에 10개 합니다. 등록 안 해도 무등록 불법 아닙니다. 5개 있어요. 등록 안 해도 되죠? 여기서 5개 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29개, 6월에 30개.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여기까지는 등록 안 해도 되죠. 20개 안 됐으니까.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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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은 다른 겁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30개 이상 할 때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1년 내내 29개, 여기서 2월부터 29개. 등록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29개. 해야 되죠? 연간 20개 이상일 때는. 지금 2월 달에만 29개니까 연간 20 이상이 되죠? 등록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2월에 35개. 등록했죠? 이건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규제를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다 규제를 받아요.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주택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주택을 29개 건설, 이건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팔면 돼요. 수의계약하면 됩니다. 옆집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싸게도 팔고, 나하고 싫으면 비싸게 분양 신청해도 안 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30개 이상이다.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은 사람한테 팔고 팔기 싫은 사람한테 안 파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요. 입주자 저축 증서상에 1순위자가 100명이 몰려들었다. 2순위자가 아무리 내가 이뻐도 35개밖에 안 되니까 2순위자한테 못 파는 거. 이게 이제 제한이고. 근데 29개는 뭐 1순위, 2순위 따질 거 없이 내가 팔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해주면 규제를 덜하는 겁니다. 권장 행위를. 그래서 주택을 30개 이상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이랬는데, 한옥은 50개 이상 건설할 때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러니까 한옥을 49개를 짓는다면 뭐 그냥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규제가 좀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개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이런 곳에서 행하는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시장 군수가 조성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할 때 여기에 있는 주택 소유자 한 5명이 손을 잡고요, 이따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이때도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50개 미만일 때는 그냥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여기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한옥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에서는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것보다 작을 때는 그냥 건축 허가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팔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 50개짜리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원래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나의 사업으로 30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거고 여기 등록하라는 것은요. 등록했다고 해서 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연간 20개 이상 할 때 등록하는 거고 물론 여기 30개 이상 할 때는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20개 이상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근데 등록한 사람이 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따로 외워야 되고요. 이거 따로 외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해를 할 거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고 알아야지. 안 그러고 외우면은 나중에 계속 헷갈려. 20개인지 30개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등록은 몇 개 이상? 20개 이상.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국장. 이거 주택을 여러분 양산에서만 20개 짓겠어요? 여기저기 오가면서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 관할구역의 장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저기 오고 가기 때문에 20개를 1년 동안 여기저기 가니까 국자에게 등록합니다. 그 등록사업자. 그리고 이제 등록사업자 알고 토지 소유자, 고용자, 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왜 이 사람이 등록하면 그냥 등록사업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따로 떼놨냐면 떼놓을 필요가 이 땅을 가진 사람은 20개 자기 토지에서 주택을 20개 건설해서 공급하더라도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으로 안 하면 이 사람도 여러분들 땅 가지고 있는데 20개 지어서 팔고 싶습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되죠? 사업계획 승인 아니에요. 30개 안 됐으니까. 그런데 등록은 해야 됩니다. 기술자도 고용해야 되고요. 사무실도 둬야 되고 자본금도 3억 확보해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내 땅에서 한 분 아파트 주택 짓고 그 내가 여부로 평생 할 게 아닌데 그럴 때 이제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이 사람이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공동하면 돼요. 고용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주택법에 따라서 뭐 1순위자에게 주고 남으면 2순위자 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 등록을 하게 되면 그냥 개별적인 사업자가 돼서 그거 공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못하고 주택법에 따라 규제 받아요.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고용자로서 자기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근로자에게 공급하려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때도 단독으로 등록 요건을 갖춰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얘네들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나 지방공사도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할 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다음 중 주택건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뭐 등록을 해야 되는 자는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 등록 안 해도 돼요. 그죠? 얘네들도 공동으로 하면 등록 안 해도 돼. 얘 둘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 단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택조합 그 밑에 보겠습니다. 663페이지. 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 항목의 조합을 말한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자기들이 가지려는 거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이제 증축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고 그래서 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우리 주택법에서 인정되는 조합입니다. 직장조합은 지역조합은요 구성 그 범위가 7번부 7번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렇게 도단입니다. 도단위.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 무시하고 도단위. 만약에 울산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요, 그 지역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부산도 될 수 있고요. 경상남 다 됩니다.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1번과 2번이 다른 것은 1번과 2번은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을 마련한다 이런 말이죠. 주택을 건설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근데 리모델링은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664페이지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 낡고 못 쓰는 것들을 이제 수리하는 것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대수선에서 노후화를 억제할 수도 있겠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리고 좀 너무 좁아요. 증축을 해서 기능 향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인데, 대수선은 10년. 그 책이 없죠? 10년. 대수선은 10년.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 받고 10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사용 검사 받으라고 했죠. 이날로부터 얼마? 10년 경과했을 때 대수선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10년 안 돼도 여러분들 집을 스스로 혼자 고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조합을 안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면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을 할 말이 있는데, 사용 검사일만 알아도 돼요. 사용 승인은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말하는 것이고, 사용 검사는 주택법에 따른 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파트 29개를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이거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으면 돼요. 건축 허가 사항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30세 되셨습니다. 다 짓고 나서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검사 받아야 돼요. 어차피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은 규제 대상 뭡니까? 영역 대상만 다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통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있은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거기 보시면 증축은 사용 검사일 밑에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할 말인데, 15년.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30% 하는 말이죠. 사용 검사일 15년,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30%. 그 밑에 30%란 말 밑에 증축하는 말, 증축. 664페이지에 나 보시면 나의 세 번째 줄에 15년이고요. 15년. 그 다음에 15년에서 세 줄 내려가면 30%가 있고, 30%. 그 밑에 증축이 있고, 증축. 자, 이거 체크해 놓고 무슨 말인가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용 검사 받고 몇 년? 15년 경과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요? 30%까지. 그리고 이것을 증축하는 행위인데, 근데 그 밑에 다 보시면 다는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할 수 있다. 세대수 15%.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추가할 게 있는데, 일단 이것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거의 여기서 걸리는데, 보면 리모델링은 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다. 대수선과 증축. 대수선은 10년 경과하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럼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30%. 그리고 이것을 증축할 수 있고, 이 가능한 범정, 증축 가능한 허용 면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15%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30%는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고, 여기 15%는 뭐예요?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를. 그래서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30제곱미터 증축할 수 있는데 나에게 허용된 그 주택단지 전체에서 허용된 면적 범위 내에서 현재 그 주택단지에 뭐 100세대가 살고 있다 이러면 15세대, 5세대를 새롭게 건설해서 그걸 이제 분양할 수 있어요. 본래 리모델링은 뭐였어요?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거가 리모델링입니다. 이거 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새롭게 집을 져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고치라는 것이 리모델링 조합인데, 전에 같으면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뭐니까 인기가 좋을 때는 평수만 넓어지면 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돈을 갖다가 빌려서라도 증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에는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하려고 했어요. 전에는. 지금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허용된 면적 증축, 허용된 면적 중에서 일부를 새롭게 세대를 건설해서 그걸 분양하고 그 자금으로 나머지 남은 돈으로 대수하거나 증축해라. 나머지 돈은 증축을 해라 하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근데 그것을 분양해서 다 팔고 돈벌이 하는 데 쓰면 안 돼요. 이 리모델링 목적은 뭐였어요?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꾀하는 거. 전에 시험 이거 2번이나 나온 적 있었는데, 아파트의 뭐 가격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죠?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분양 자금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증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쓰면 30%다 쓰면 안 되죠. 15%까지만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서 15%가 면적의 일부만 하란 말은 없어요. 그냥 15% 세대수는 제한이 다른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전부 여기다 줘버리면 사실 문제가요. 얘네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주거 전용 면적 가구수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0제곱미터 살고 있는데 새롭게 내가 가능한 걸 전부 줘서 15%한테 주게 되면 절반밖에 못 늘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200제곱미터까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다 주진 않겠죠, 당연히. 일부만 줄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면적 정도, 아니면 작은 면적. 나머지 가지고 이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30% 증축. 세대수는 얼마? 15%. 666페이지. 등록사업자 연간 단독주택 공동택 20, 그리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고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금 전에 봤는데, 원룸형,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타세대 이런 것들은 이제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개? 30개예요.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국지 토방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그리고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것들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등록 안 해도 되고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고용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등록 기준은 줄긋지 마시고 참고사항, 자본금 3억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이런 사람들 둬야 되고요. 사무실도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서 등록하라는 겁니다. 등록해라. 670페이지. 공동사업 주체,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양자가 이제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거고 일단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여기도 세 번째 줄 끝에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사업 주체가 되고 이때는 주택조합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양괄해서 한번 두 번째 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죠. 여기는 그러니까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근로자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단독으로 등록하지 않는 거고요. 주택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얘네들 활동하는 것도요.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안 받고 아무나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은 뭐 사기꾼이 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을 거예요. 인가를 통해서 규제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 인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요.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200세대를 건설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몇 세대요? 200세대. 그러면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앞으로 활동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예정 세대수의 50% 조합원 50%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몇 명은 돼야 돼요? 여기 200세대 건설하려면 100명은 있어야 돼요. 100명. 만약에 여기 30세대를 건설한다. 30세대. 그럼 50%니까 조합은 몇 명이죠? 15명이죠? 그래가지고는 초기 운영 자금이 그래도 적어도 얼마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조합원이 50% 이상, 적어도 20명은 필요하다. 주택을 건설한다고 했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80%는 확보해야 됩니다. 주택건설 예정 대지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얼마요? 80%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이제 지역조합은 이제 그래도 출발은 한 거고요. 아직도 물론 많이 나왔어요. 또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건설회사 선정해서 착공도 해야 되고요. 또 중간에 뭐 또 공사대금 모자라서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도 이제 거의 뭐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조합은 얼마? 50% 그리고 대지는 80% 확보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 볼게요.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에게 주려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고치려는 거죠. 고치는 거. 그래서 여기는요. 이게 요건이 아니고 조합원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요. 여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아파트 단지를 하려면요. 여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도 필요합니다. 결의가 필요해요. 결의와 아까 대손하려면 몇 년?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하려면 15년 지나야 됩니다. 결의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3분의 2 하나만 썼지만 여기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3분의 2입니다. 구분 소유자도 여기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300세대 살고 있다. 그럼 얼마가 찬성을 해야 돼요? 200명은 찬성해요. 200세대가. 그리고 그 찬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의결권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용 면적이 필요합니다. 전용 면적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결권은 토지 면적하고 같다고 보네요. 정비법에서
정비법에서는 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 4분의 3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한 것은 구분 소유자 머릿수와 토지 면적 이렇게 귀착될 수 있는 거죠. 이는 3분의 2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진행이 80% 있으면 조합 만드는 준비 조합 만든 거 주택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 건설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도 건축 대지 확보해야 되죠. 주택을 건설하면 대지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도요. 리모델링 처음에 조합 만드는 게 얼마였어요? 3분의 2. 리모델링 하려면 그때 가서 여기 준비, 이거는 이제 준비 단계예요. 지금 이제 정관도 만들고 거기서 또 조합은 경비도 이제 경비도 마련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3분의 2 가지고 안 되고 리모델링 하려면 그때는 4분의 3의 결의가 필요해요. 이제. 얘는 리모델링 준비 단계. 리모델링 하려면요 4분의 3의 결의가 필요해요. 네, 주택법을 작년부터 분수를 전부 퍼센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66.666 하니까 못 바꾸고요. 얼마요? 75%. 그리고 또 여기 각동도 이제 과반수 하는 것을 퍼센트로 바꾸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지 50% 이렇게 얘는 줄여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리모델링 할 때는 결의 조합 만들 때는 얼마요? 3분의 2. 이거 리모델링 허가받으려면 나중에 75% 필요한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4분의 3) 결의가 필요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4분의 3 필요합니다. 여기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4분의 3의 토지사의 동의. 여기서 4분의 3과 여기서 3분의 2는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숫자 외울 때 도움 될 겁니다. 리모델링 뭐 하는 거예요? 대수선 증축. 재건축은 뭐 하는 거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과 그냥 고치는 것과 어디에서도 요건이 까다로워야 되겠어요? 엄격해야 돼요? 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시험 볼 때까지 헷갈리고 그냥 단순히 외우면 또 시험 볼 때도 막 틀립니다. 또 외웠다 싶어도 잊어먹으니까. 리모델링 조합에서 조합은 뭐 아까 리모델링에서도 주택을 새로 건설한 경우 있었나요? 새로 주택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를 15% 증가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죠? 이 증가하는 세대수에 50%의 조합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이거 그냥 일반 분양한다고 해서 제가 다 하나씩 말씀드린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들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언젠가는 저하고 통화가 될 때가 있겠죠. 이제 10월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전에 이제 세대수를 증가해서 분양 자금 쓰라고 했죠. 아까 리모델링 자금 쓰라고 했잖아.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지금 인기가 떨어져서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증가하는 세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거를 물론 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안 외워도 되는 게 있고 안 외워도 되는 게 있으면 꼭 외워야 되는 것을 외우는데 더 노력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듣고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 세대수 조합원 몇 명이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리모델링 조합은 이미 주택건설 대지가 주택 건설을 하더라도 대지가 이미 확보돼 있죠. 주택건설 예정대에 80%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리모델링에는 이게 없다는 거 이거 많이 물어보더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분양하려는 거지 자기들이 가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조합원 중에서 원하면 일반 분양 신청하면 돼요. 자기가 따로 조합원으로 하는 거야. 조합원으로. 그건 조합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주택 여기에서 주택건설 아까 15%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옆에 필요하면 여기 별동을 지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수직 증축형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시면 돼요. 3분의 2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직장주택조합에서 특이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본래는요.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이
자기들끼리 주택을 나눠 갖기 위한 것이 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직장조합 중에서는 여기는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뭘 공급받아요? 국민주택. 아까 국가가 만드는 것이 국유주택 그런데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이 직장조합은 여기는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또 경비도 많이 작출하겠죠. 얘네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택 만들면 우리한테 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뭐 하면 돼요? 신고해놓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놓으면 그걸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하고 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알려줘요. 그럼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얘네들한테 건설한 것의 4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다른 요건 갖추지 않아도.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주택 건설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거. 리모델링 조합과 얘네 두 개가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얘는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대신에 여기에 조합원과 여기에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좀 달라요. 좀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되죠. 무주택자만. 근데 여기 이 두 가지는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 가진 사람도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얘는요. 무주택자만 조합이 되고. 그리고 얘는 그냥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거고. 조합 볼게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고. 신고로 설립되는 조합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누구만 돼요? 무주택자만 돼요. 무주택자. 그리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무주택자와 세대원 전원 포함해서 한 명만 85 이하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자. 제가 무주택자 하고 끝났는데 다 세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원 자격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을 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이 있겠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사용검사 갖고 사용검사 통과되면요.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을 처음에 사업주체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합니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했다가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제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분양신청 받고 공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이제 중도금도 되고요. 했다가 사용검사 받으면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입주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입주하려면 어떻게? 잔금 치러야 되겠죠? 잔금 이제 치르고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분양신청한 사람들에게 다 통보를 해줘요. 몇 월 며칠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잔금 싸가지고 와서 입주하십시오. 이제 잔금 싸가지고 와서 입주하고 잔금 치르고 입주하죠. 잔금 치렀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여기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여기까지요. 무주택이거나 85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자만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무주택자나 85의 주택 하나 가진 사람. 이것은 이제 2순환, 3순환 거듭되다 보면 이런 숫자 무슨 날로부터 무슨 날 하는 것들이 조금 쉽게 이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671페이지) 조합원 자격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67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많은 수익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조합 중에서
이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 사용권은 80%.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신고로 설립되는 조합은 어차피 여기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이르이 후단하는 말이 리모델링 조합 말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대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조합.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내부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동만 할 때는 이제 각 전체 그 동이 3분의 2, 3분의 2인데 두 가지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전체 단지 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럼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동만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 개 다면 여기 뭐 그렇게 숫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헷갈려지니까 주택단지 전체 할 때 어때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그리고 하나하나의 동마다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공급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리모델링 조합과 신고 설립 직장조합의 공통점은 조합원 수를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든가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없다는 거. 조합 설립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그 밑에 양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조합원은요.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데 원칙적으로 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처음에 무엇인가 동의했다가 우리 공법에서 철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의해도 철회할 수 있죠? 물론 절차는 있어요.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아까 여기 동의해서 결의 리모델링 하겠다 결의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짓이 못마땅하면 당연히 조합에 가입했다가 못마땅하면 탈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유의사가 있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당연한 처분의 자유가 있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낸 경비가 무슨 이 사람이 가입 탈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는 환급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경비를 지급했는데 그 경비를 환급 안 해주면 탈퇴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돈 아까워서 어떻게 탈퇴하겠습니까? 그래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77페이지. 맨 1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50%.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런데 몇 명 이상 해야 돼요?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양괄호 2번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다만 하는 말이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회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공통점 하나 어디나 적용되는 건 상속을 금지시킬 수는 없겠죠. 당연히 상속. 농지법에 가면요. 농지는 농업 경영하는 자가 소유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런데 상속받은 사람은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 조합원 여기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주택자였어요. 무주택자.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 을은 사람은 다주택자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합원이었고 상속받는 상속인 을이 다주택자여도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가라는 보지 마시고 외가로 1번. 외가로 1번. 677페이지에 그 파란색에 가가 있고 외가로 1번 있는데 외가로 1번. 첫 번째 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말이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원.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세대주만 된다라든가 또는 전원이 뭐 이런 말들을 추가시키면 돼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을 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 외가로 2번 세대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정해서 주거 전용面積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임자일 건 말들이 같은 말들이 반복되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이 갈지만 반복되니까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85야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85야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세대주가 하나 안 가지고 가족 중에 다 가족 포함해서 그냥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 말인데 하나 가진 건. 그리고 지역조합은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6개월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6개월 거주 요건. 그 지역에 주택이 탐이 나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전입하고 부랴부랴 조합원 모집할 때 신청하기 전날 전입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6개월. 다음 페이지. 직장조합의 조합원 쉽네요. 위 기업 과목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위 기업 과목에 해당되는 사람 다 알죠? 금방 공부했으니까. 누구 말인 거야?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일 것. 또 하나는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85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자일 것.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85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런데 그 뒤에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기업 과목 외가로 1번에 해당되는 세대주로 한정된다. 과목 외가로 1번 제가 외가로 1번 할 때 외가로 1번 뭐였어요?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책을 참 친절하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기업 과목 외가로 1번 여기다가 무주택인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공부하기 좋잖아요. 앞에 넘어갔다 뭐 보니까 앞장을 넘겼다 다시 넘겼다 하면서 무슨 말이니까 어렵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과 신청일 현재 동일한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일 것. 여기는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이란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장조합의 주택을 뭐 탐내서 바로 조합 설립과 신청일 전에 뭐 면접 보고 위장 보니까 취업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는. 인가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인경. 조합원. 리모델링 조합은요. 가 하나다가 있는데 공동주택 소유자.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상가 건물은 그대로 두고서 아파트만 리모델링 한다. 뭐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복리시설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복리시설, 상가 건물. 그래서 상가 건물 소유자도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시설 소유자. 다에도 공동주택 소유자가 있는데 가 다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공동주택 소유자 이렇게 알면 돼요. 가다가 나눠진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9개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이거 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이거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이건 못해요 이건? 이것도 할 때가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 건축 허가 받은 자,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가다를 나누는 건데 뭐 여러분들은 나눌 필요 없습니다. 자, 공동주택 소유자는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분 쉬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